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는 사이에 좀 재밌는 녀석이 나타났어요. 저는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뭐 차량을 시승한다든지 그런 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스펙 시트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기술이 전개되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새로 뭐 저번에 뭐 미니 EV 같은 거 별로 소개 안 해요. 미니 EV 다들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쁜 쓰레기. 맞아요. 제 견해도 똑같아요. 이쁜 쓰레기예요. 그거는 심지어는 뭐 PHEV 수준이지 그걸 EV라고 들고 나와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을 받는데 미친놈들이지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허머 EV, 정말 무식한 녀석이 나타났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토모빌리티 카탈로그라는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스펙을 가져온 건데요. 좀 잘못 써 있죠? 이제 왜냐면 이제 기존 내연차부터 시작해서 그 프레임을 짜놨던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사양이라고 써 있는데 엔진 아니죠.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745.5kW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싱글 모터는 아니고요. 트라이 모터라고 써 있죠. Twin front and one in rear. 그러니까 두 개의 모터가 프론트 앞바퀴를 굴리고요. 하나의 모터가 뒷바퀴를 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 모터 구성이고, 그래서 이 총 출력이 아마 745.5kW라는 소리겠고요. 아마 200 몇십 kW짜리가 그러면은 3개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745.5kW라는 거는, 자, 홀스파워로 변환을 하면 1000마력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사양입니다. 그리고 토크도 보실게요. 토크는 이제 뉴턴미터로 나와 있는데 1485 뉴턴미터니까 저거를 우리가 흔히 아는 킬로그램 기준의 토크로 계산을 하면 1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1, 152 이 정도 되는데 152kg. 제 제네시스 쿠페가요. 순정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국민 튜닝 해놓은 상태인데 고급류 매핑이 되어 있는 42.5 정도 나옵니다. 토크가 킬로그램 기준으로요. 근데 얘는 151 혹은 152 이 정도 될 텐데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ar power to weight ratio,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파워 웨이트 레이쇼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출력당, 그러니까 이제 기존 내연차에서는 마력당 몇 킬로그램의 하중을 얘가 견뎌내야 되느냐,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마력당 짊어지는 무게가 적을수록 더 좋은 출력을 내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출력 계수가 아니고요. 마력 대비 중량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튼 그렇다 치고, 자, 보시면 배터리 에너지 캐패시티가 200kWh. 엄청나게 크죠. 자, 지금 200, 그러니까 앞자리가 200이 되는 차량이 이게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 시트를 봤을 때 240kWh로 써 있었어요. 캐패시티가. 240kW에서 이제 실제 가용 범위의 출력량이 214kWh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200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일 큰 슈퍼카 계열의 뭐 모델 S 플레드가 120kW인가요? 그럴 거예요. 걔 2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미친 거죠. 그리고 여기 볼테이지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800V일 거예요. 400V일 수가 없어요. 이 용량을 가지고 400V에서 구동을 하기 위한 전류량은 그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파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00V일 거고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베이직 디멘전스 해가지고, 자, 길이도 엄청납니다. 5.5m. 예, 엄청난 전장을 갖고 있고요. 자, 폭도 엄청나죠. 2.2m, 높이 2m. 자, 휠베이스가 3.5m에 육박합니다. 3445mm. 엄청나게 크죠. 공간도 엄청나게 넓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드래그 코에피션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CD계에서 공기 저항 계수인데요. 0.5면은요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막 받으면서 가는 그런 차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픽업 트럭이고 SUV잖아요. 뭐 공기저항의 어떤 유려한 이런 그런 거를 하는 애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저 정도의 공기저항 기수가 나오더라도 얘는 보나마나 저 엄청난 1000마력의 151kg 정도 되는 토크를 갖는 어마무시한 출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를 겁니다.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일 거고요.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제가. 자, 이게 LG에서 만든 얼티움 플랫폼입니다. 자, 험머 EV에 프레임이 딱 올라가 있죠. 자, 처음에 보실게요. 처음에 보시면 자, 여기에 셀들이 들어가고요. 요게 원팩이에요. 셀들이 들어가고 이제 리튬이온 폴리머 형의 셀이 들어가고요. 저게 이제 양극재를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리튬 밀도를 높인 그런 얼티움 배터리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240kWh의 캐패시티가 물론 사이즈가 커졌지만서도 가능한 이유는 밀도를 높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팩들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팩이 들어가네요. 엄청나네요. 제가 이전에 그 EGMP를 보여드렸을 때 걔네가 뭐 이제 MEB는 뭐 4개, 4개였나? 그래 5개, 5개였는데 얘는 밀도를 높인 상태에서 지금 개수도 훨씬 많아요. 크기 자체가 큰데 6팩, 6팩이 들어가네요. 엄청나죠? 아니네. 6팩, 6팩, 12팩, 24팩이 들어가네. 2층으로 들어가네.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봐요. 자, 2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2배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2배가 들어가네요. 미쳤네요. 그러니까 6팩 가지고 120kW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40kWh의 캐패시티가 존재합니다. 어쩐지 이게 바닥 프레임 두께가 되게 두껍더라고요. 자, 그 정체는 알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앞뒤로 이건 봤고, 자, 앞뒤로 모터가 존재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험머의 차체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게 차체가 더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량들 앞에 모터가 존재하고 부쑥 올라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프렁크 공간이 좁아지죠. 왜냐하면 휠베이스를 늘린 만큼 그쪽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모터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모터나 여러 가지를 다 빼기 때문에 프렁크가 작아져요. 그런데 얘는 사이즈가 넉넉하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프렁크 또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프렁크가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나마나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면 그 빠른 거 자랑하겠죠? 당연히 자랑해놨습니다. 자, 트랙션 컨트롤을 2번 눌러서 끄고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에어서스를 낮추는 거죠. 스티어링은 중앙에 브레이크 페달 끝까지 밟으면 저렇게 녹색 그린 체크가 들어오고요.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다시 저 녹색 체크가 들어오면 이제 릴리스 브레이크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튀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기능인데 요번에 험머 EV에는 크랩 워크라고 해가지고 후륜 조향이 그냥 전륜 따라서 이제 코너링 돌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륜 조향하고 동시에 같은 각도로 틀어져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가는 거죠. 사이드로. 개걸음이죠. 크랩 워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그런 개걸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영상을 GMC에서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같이 돌아가죠? 45도로 옆으로 가요. 개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뭐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잔재주예요.
이런 건 잔재주고, 제가 이 차량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제가 To access the Energy 말씀드렸던, app, select Energy on your home screen. 자, Select Charge Now for your charge to start immediately after plug-in. Or Charge Later to complete your charge based on your departure time. Select the Schedule tab to create a custom schedule. Select 자, Energy Usage 이게 to 무슨 view 뜻일까요? useful energy information. And select Settings to set your home 자, 차징 스케줄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유즈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트로 스타트도 되고, 뭐 충방전을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링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뭐냐 이게, ESS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ESS의 기능이거든요, 저게. ESS가 그러니까 V2L만 가지고도 우리가 ESS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진짜 ESS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크 제어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낮에, 그러니까 좀 뭐 일찍 퇴근을 했어요. 아니면 뭐 출장을 갔다 복귀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찍 퇴근을 해서 지금이 뭐 피크 타임이거나 뭐 하여튼 전력 요금이 비싼 타이밍이에요. 지금 충전기를 꽂으면 피곤하죠. 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지금 골아 떨어져서 한밤중에 다시 깨가지고 그때 다시 꼽는다고?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럼 뭐냐, 꼽아놓고 스케줄링 해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골아 떨어져도 피크 타임이 지나서 전력 요금이 저렴한 시간부터 충전을 스타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ESS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영상만 보고는 그게 다 있는지 지금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렇게 스케줄링이 된다는 걸로 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가 저도 이제 과거에 LG하고 ESS 개발을 좀 했던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LG도 ESS를 초창기부터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V12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린 한술 더 뜨겠다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실물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겠는데, 지금 저 영상 소개로 보여지는 걸로는 아무래도 이건 ESS가 들어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이제 좀 되긴 하는데, 이제 배터리 용량하고 ESS 기능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거저입니다. 거저. 물론 이제 이 사이즈를 한국에서 타긴 힘들어요. 하지만 미국, 특히 허리케인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남부, 뭐 이런 쪽들에. 그럼 여러분, 허리케인 때문에 뭐 전력만 끊기고 뭐 이런 건 예사 일도 아니고, 뭐 여러분 외신에서 보면 막 집도 다 날아가요. V2L도 있고 ESS로서의 기능, 스케줄링 기능까지 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차량의 V2L은요 10kW입니다. 10kWh. 10kWh를 내줘요. 이건 뭔 소리냐? 정말로 미국에서 필요한 차야, 이거는. 토네이도로 인해서 뭐 개통이 끊어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 긴급한 상황이. 그래도 이 허머 EV가 있는 분은 우리 집 좌우 옆집까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치 전기를 이 차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춘 차다 이거죠. 아빠들의 로망이지 이거는. 다만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무게가 이제 4톤이 넘어요. 물론 이제 4톤이 넘지만 그거에 맞게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고 있죠. 에어서스도 있는데 에어서스 보통 3톤쯤 되면 터진다 난리인데 얘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나왔죠. charging location, notifications, and more. Simulation complete.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차량 브랜드로는 3파전을 볼 수 있을 거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 현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얘네들 껴야 되나 이제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역량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이렇게 3파전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었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데 플랫폼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아닌 이상한 애가 하나 또 있다. 그게 어디냐? 항상 말씀드렸죠. LG다. 얘도 사실은 인제 LG에서 뭐 절반 이상 한 차죠. GM 차량들 대부분이 그럴 거고요. 정말 LG의 얼티움 플랫폼 GM하고 함께 합작한 이 얼티움 플랫폼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 리막, LG 이렇게 제가 플랫폼 업체를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본인들 것만 하고 있죠. 어디에 자기들 플랫폼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리막은 사실상 그 초기 플랫폼을 개발 연구하는 데는 현대와 같이 했지만 실제로 지금 리막의 주인은 폭스바겐이에요. 물론 폭스바겐이 리막의 지금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MEB 플랫폼의 실패를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있다고 본인들은 하는데 이미 좀 늦었어요, 사실. 제대로 따라올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막은 이미 어쨌든 뭐 다른 회사의 플랫폼을 팔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만들지 않고 플랫폼 사업만 오로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이미 GM에서 검증이 됐고요. 지금 제규어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영상은 허머 EV에 주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LG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LG가 과연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까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절대로 LG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이미 전기차 기술이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쪽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벤츠나 뭐 BMW 이런 애들 보면 중국 바라보다가 망했죠, 지금.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이 누굴 바라볼 거냐? LG를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제규어는 LG를 통해서 제규어의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을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LG라든가 뭐 기타 그룹들의 플랫폼을 받지 못하거나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하는 브랜드들은 안타깝지만 다 사라질 겁니다. 내연차의 종말과 함께 물론 내연차가 끝나고 나서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다수의 브랜드들은 대부분 정리가 될 거예요. 어느 선에서요? LG선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LG가 주지 않으면 못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경제적인 차 아니면 저렴한 차량 이런 것들은 중국의 플랫폼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